이치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얼굴뼈를 분석할 때 일반적인 수치 분석을 좀 하는데요. 이렇게 하악각 사이의 거리를 재요. 이렇게 재보면 지금 환자분이 한 98mm 정도, 9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102mm니까 사각턱의 좌우 폭은 조금 좁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광대 너비를 재는데 광대 너비 이렇게 측정해 보면 지금 한 135mm 정도 이렇게 측정이 되죠. 근데 남자 평균이 135mm니까 광대는 정상 범주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상 너비도 재는데 두상 너비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148mm 정도 이렇게 측정이 되죠. 근데 남자 평균이 148이에요. 그러니까 사각턱만 조금 작은 거고 광대나 두상은 평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턱 끝까지 저희가 얼굴 길이를 볼 때 재는 수치인데요. 이렇게 보면 118mm 정도 측정이 되는데 지금 남자 평균은 125mm예요. 그러니까 얼굴 길이가 굉장히 짧은 거죠. 이걸 조금 세분해서 보면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코앞가시까지 이렇게 중안면부를 보는데 지금 이게 55mm 정도 측정이 돼요. 근데 남자 평균은 이게 56mm라서 조금은 중안면부도 짧다라고 볼 수 있고요. 코앞가시에서 턱 끝까지 요거는 하안면부를 보는 건데 이렇게 보면 62mm 정도 이렇게 측정이 돼요. 근데 남자 평균은 이게 70mm라서 턱의 길이도 많이 짧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턱만 작은 그런 얼굴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옆모습에서 보는 거는 귀밑각을 보는데 보통 남자 기준으로 귓볼에서 한 2cm 정도 있으면 적당하다고 하는데 지금 환자분이 그 정도 있으세요. 그래서 한 2cm 정도 귀밑각은 있으시기 때문에 뭐 사각턱을 뭐 만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턱 끝에 이렇게 자를 대고 코 기준으로 아랫입술 달랑말랑한 이런 선을 그어요. 이렇게 선을 그으면 지금 턱이 조금 무턱이기도 하죠. 근데 지금 코가 워낙에 높고 턱이 없어서 지금 이 각도가 굉장히 가파라지죠. 이렇게 기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무턱이 심한데도 무턱이 좀 덜 보이는 이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될 게 이제 교환면의 각도를 보는데 이 각도가 보통 정상 각도가 9도 정도 되고요. 뭐 9도 정도인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 4도 정도를 저희가 정상이라고 봐요. 그렇게 보는데 지금 환자분이 18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환면이 가파르다라는 뜻은 뭐냐면 이 하악각의 길이 성장이 안 된 거예요. 사각턱은 요 두 방향의 성장이 있거든요. 요 방향의 성장이 있고 요 길이 성장이 있는데 지금 이 방향의 성장, 앞뒤로의 성장이 안 돼서 굉장히 심한 무턱이 되고 교환면도 기울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환자분한테는 필요한 게 사실은 두 가지 수술이에요. 턱이 작다고 해서 무조건 보형물을 넣어서 턱의 볼륨을 만들어주는 것도 물론 가능은 하지만 환자분한테는 그렇게 못 권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교환면이 너무 가파른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얼굴이 너무 비대칭이 심합니다. 지금 보면 눈 기준으로 이렇게 수평선 그리고요. 얼굴 미간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내려보면 지금 환자분의 턱이 지금 여기서부터 거의 다 이렇게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턱이 너무 많이 삐뚤어져 있어서 지금 환자분은 고개를 이 방향으로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그래서 눈도 이렇게 올라가죠. 턱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니까 그걸 보상하려고 환자분이 고개를 돌리시는 거거든요. 이만큼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턱이 뭐 좌우 비대칭을 맞추지 않고 보형물로 이걸 다 만든다고 해도 어느 정도 입이 삐뚤어져 보이는 모습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실제로는 환자분 입이 이런 식으로 삐뚤어져 있거든요. 근데 사진에서 보면 이렇게 좀 맞는 듯이 보이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요. 좀 맞는 듯이 보이잖아요. 그 이유는 환자분이 눈을 이렇게 수평선 그어보면 굉장히 많이 치켜들고 있다는 뜻이죠. 고개를 이런 식으로 돌리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개를 돌려서 비대칭을 덜 보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계신 건데 사실은 눈높이가 달라지는 게 있고 실제로는 이쪽이 많이 밑으로 내려오는 입이 삐뚤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이 덩어리를 이 방향으로 돌려주는 양악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교환면이 너무 가팔라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서 턱을 앞으로 빼고 상악을 조금 집어넣는 이런 양악 수술이 되어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양악 수술을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도 턱이 작아서 생기는 이 무턱 느낌과 이 체부 볼륨 없어서 생기는 불독살 느낌, 요건 없앨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축을 맞춰놓고 그 다음에 볼륨을 만들어주는 윤곽 수술, 그러니까 보형물 수술을 하시는 게 환자분한테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뭐 난 죽어도 양악 수술을 못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얼굴 축에 맞춰서 입 삐뚤어진 건 감안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턱의 길이를 이렇게 만들면서 사각턱 이쪽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조금은 비대칭을 교정하면서 사각턱을 만들 수는 있죠. 하지만 입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다는 거는 감안을 하셔야 돼요. 턱은 보형물로 얼마든지 비대칭도 맞출 수 있고 그 다음에 무턱도 교정할 수 있고 하지만 입이 삐뚤어진 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이 삐뚤어진 거, 얼굴 축이 틀어진 거를 고치기 위해서는 양악수술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한테는 1차적으로 양악수술을 고려하시고 양악수술로도 이 무턱이나 이 비대칭만 잡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무턱이나 이 체부 볼륨 없어서 생기는 이런 불독살 느낌, 지금 이런 데 꺼져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길이도 짧아진 게 오히려 양악수술하면 더 짧아지고요. 그래서 그 후에 그 볼륨을 만들어주는 모형물 수술을 생각하시는 게 정석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조금 고민을 하셔서요. 양악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보형물로 볼륨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수술을 계획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나는 양악수술은 죽어도 못하겠다 하시면 입 삐뚤어진 거 감안하면서 어느 정도 볼륨을 채워서 턱을 조금 남자하게 만드는 그런 턱선을 만들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고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